저는 영화란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 작품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야 하는 영화나 어떤 주장을 하는 연설문 같은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허영심 혹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도리로 홍상수의 영화를 여러 번 도전하기는 했어도 매번 즐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홍상수의 영화를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은 어른들의 공허한 말들로 인한 찝찝한 기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본 홍상수의 2002년작 생활의 발견은 왜인지 오래 생각하고 싶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홍상수의 영화를 이해하고 좋아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절대적인 시간의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상수의 영화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화 생활의 발견 속 정직하지 못한 구조, 인물들의 실체 없는 충동, 그리고 청평사 회전문의 전설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생활의 발견은 특이한 구조의 영화입니다. 이야기상으로는 영화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춘천에서 명숙과 함께한 전반부, 경주에서 선영과 함께한 후반부입니다. 이쯤에서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최근 영화에 데뷔한 배우 경수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친구 선우가 놀러오라고 해서 춘천으로 향하고 선우의 지인이자 자신의 팬인 명숙과 만나게 됩니다. 명숙은 경수에게 고백하지만 경수는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후 경수는 춘천을 떠납니다. 기차에서 그는 선영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요. 선영을 따라 원래 목적지 부산이 아니라 경주에서 내린 경수는 그녀에게 구애하지만 선영은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선영은 남편이 있었고 경수는 선영의 집 대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특별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 특이한 것은 바로 7개의 에피소드 구분입니다. 매 에피소드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고다르의 비브르 사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고다르는 영화를 12장으로 나누고 에피소드의 제목을 이용해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평론가 장성일은 그의 책 필사의 탐독에서 브레이트적인 이화작용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와 같은 에피소드 형식은 관객이 이야기에 몰입하여 캐릭터와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틈은 관객이 극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일시적으로 리듬을 중단시켜 영화를 읽게 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각 제목은 그 뒤에 나올 내용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정직합니다. 그래 나야.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인 경수가 영화사에 가서 감독과 말다툼을 하다라는 내용은 에피소드의 두 번째 씬에서 끝납니다. 이 에피소드를 이루는 11개의 씬 중 나머지 9개 씬은 제목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명숙이 경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입니다. 하지만 명숙이 경수에게 사랑을 말하는 장면은 네 번째 에피소드이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명숙은 경수에게 저를 사랑하지 않죠? 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제목은 단순히 이화작용을 넘어 관객이 영화의 구조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실체 없는 충동. 생활의 발견 속 인물들은 모두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주인공 경수가 대표적인데 그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욕망을 이루고픈 충동으로 귀결됩니다. 그의 말은 그의 욕망을 숨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라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 어? 사실 이 말은 경수가 영화 초반에 영화 제작사에 찾아가서 자신의 러닝 개런티를 챙길 때 그 돈을 준 선배가 그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에 경수는 버럭 화를 냅니다. 경수는 자신이 들은 이 말을 변형해서 영화 내내 두 번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경수의 친구인 성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와 방으로 갔다가 나왔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명숙이 자신이 성우와 모텔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경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장면의 공통점은 성구와 명숙의 욕망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첫 장면은 성우의 성욕 혹은 외로움에 대한 질타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여성과 침대까지는 가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명숙이 경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아마 실제로 질투가 났기에 경수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의 욕망의 표현 앞에서 경수는 마치 경고를 날리듯 이 대사를 반복합니다. 그 목적은 스스로의 변호죠. 이 말에 대한 대답은 경수가
춘천을 떠날 때 경수야. 선구가 배웅하며 한 말에 나옵니다. 경수야, 너 우리 사람한테 사람한테 사람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요구하지는 말자. 사람은 뭐고 괴물은 뭐고 사람 이상의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말이 사람이 욕망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지 말 것을 요구하지는 말아라 로 해석되었습니다. 막상 경수가 선영에게 구애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서현 영화 씨는요, 후반부에 저에게 정말 스스로를 예쁩니다. 향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수가 타인의 욕망에 반발하는 장면은 이 대사 외에도 두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명숙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춘천을 떠나는 경수에게 자신의 사진을 주었는데 그 사진을 하찮게 여기며 남에게 넘기는 장면, 그리고 선영이 침대 밑에 둔 편지를 보고 그녀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대자보를 쓰는 장면입니다. 경수가 욕망하는 대상인 선영의 욕망의 표현 혹은 애정의 표현 앞에서도 그는 반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욕망에는 한없이 엄격해지는 걸까요? 확실한 것은 이 영화에는 욕망만 있고 사랑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애적인 충동만 존재할 뿐이죠. 이는 홍상수 영화에서 자주 그렇듯 선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사실 경수의 욕망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고 어느 순간에는 성적인 쾌락이고 어느 순간에는 그저 현실에서의 도피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활의 발견을 다룬 몇몇 평론에는 욕망이 특정 대상을 통해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이동한다는 락강의 이론을 인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욕망은 항상 결핍을 내포하고 있어서 어떤 대상을 얻더라도 그 충족감은 일시적이며 곧 다른 대상을 향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는 이론이 이 영화 속 인물들의 욕망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평사 회전문의 전설. 생활의 발견의 영어 원제는 입니다. 즉 회전문을 기억하는 경우라는 말인데 영화 속 회전문은 선구가 유람선에서 경수에게 해준 청평사 회전문의 전설을 뜻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공주를 사랑한 남자가 있는데 죽은 후 그는 뱀으로 환생하여 공주의 몸을 감았다. 이에 청평사로 갈 것을 권유받은 공주는 절의 문 앞에 이르러 자신이 절에서 밥을 얻어 올 테니 잠시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뱀은 공주의 말을 믿고 그녀를 풀어주었으나 잠시 후 천둥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쳐 그곳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뱀이 돌아간 문이 바로 회전문이다. 이 이야기는 영화의 후반부 경수와 선영의 관계에서 재현됩니다. 처음 경수와 선영이 잠을 잔 이후 경수는 선영을 계속 갈망하지만 교수 남편을 둔 선영은 그를 외면합니다. 특히 우연히 들어간 점집에서 경수는 자신이 속세에 연이 없으며 반면 선영은 남편의 운세가 아주 좋기에 받들고 섬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후 선영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고 경수는 그녀의 문 앞을 서성이다 돌아갑니다. 선영의 집 대문이 이제 회전문이 된 것입니다. 이후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칩니다. 경수는 마치 회전문 앞 뱀이 됩니다. 그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랑을 원하지만 욕망당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대리만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갈등을 마주하며 성장하기보다 성장하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편하고 재미있기 때문이죠. 영화는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인물의 결핍은 결핍으로 남고 욕망은 사랑으로 발현되지 못합니다. 홍상수의 영화는 판타지를 통한 대리만족보다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들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찌뿌둥한 기분으로 관객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홍상수 영화의 매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리 실토했듯 저는 홍상수의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다는 비겁한 말로 이번 영화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